자, 1차 이산가족 상봉이 오늘로 2박 3일의 짧은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통일부에서는 최근 발표한 내용이요. 이달 중 개성공단 내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소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다시 또 진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2년 10개월 만의 일이고요. 이게 또 게다가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을 지나서 급격한 화해 모드로 진입한 상태인데 이 오르내림이 굉장히 급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은 아마 굉장히 절절한 그런 감정이었을 것 같은데 네. 이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또 지내셨고 그리고 대북특사까지 다녀오셨잖아요. 아마도 좀 남다른 심정이셨을 것 같은데요. 생리별이죠. 예.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지척에 부부 간에 또는 부자 간에 모녀 간에 이렇게 헤어져서 한두 해도 아니고 65년 세월을 떨어져 살고 강제로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바로 분단의 비극이고 분단을 계속 악용해온 적대적 공생의 나쁜 정치의 결과로 결국은 지척에 혈육이 있어도 만나지 못하는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예.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적대적 공생 그리고 나쁜 정치의 결과물이다. 되게 아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개별 식사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특히 도시락 먹으면서 이제 나누는 애틋한 대화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뭐 이걸 이제 우리가 북의 태도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읽게 하는 대목이라고 혹시 보시나요?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남북관계 전면적이고 예.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남북 정상이 선언합니다. 그렇죠. 인도주의 문제야말로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죠. 예. 그런 점에서 그런 작은 신호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앞으로 정말 최우선적으로 그 이산의 아픔과 고통 이것은 해소돼야 합니다. 해결돼야 합니다. 해결할 수 있고요. 예. 아까 이제 적대적 공생 구조 그리고 나쁜 정치의 이제 결과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 사실 이제 군사적 대치나 국방 문제는 별개로 이산가족을 사실 만날 수 있게 해야 된다. 상봉을 정례화하자. 규모도 확대하자. 이런 식의 뭐 이야기들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좀 비춰지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우리는 이제 북의 문제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말씀처럼 이걸 협상 도구하는 남북 동시의 문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느 측의 문제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인도주의 문제가 늘 정치, 경제, 군사 문제와 연계된 것이 문제였는데요. 예. 2000년 6.15 직후에 이제 적십자사에 등록한 그러니까 직계가족 상봉 신청자 부모, 자식, 부부 이렇게 직계가족 신청자가 13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아마 6만 명 정도 남고 예. 다 작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1년에 가령 몇백 명씩 해갖고는 또 뭐 몇십 년 걸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2005년 6.15 때 방북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했습니다. 이런 생리별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을 테니 화상상봉 지금은 뭐 기술이 발전해서 우선 생사라도 확인하고 서로 화상상봉은 대량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1년 12달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랬더니 그때 김정일 위원장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무릎을 치면서 아주 그거는 기막힌 그 표현 자체로는 흥분된 제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흥분된 제안이다. 흥분된 제안이다. 그러면서 그거 아주 좋은 제안인데 즉각 그때 6.15인데 8.15부터 실시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누가 먼저 준비를 하는지 이걸 경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적극성을 보여서 그해 8.15부터 화상상봉이 시작됐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각 시도별로 화상상봉 시설을 마련해 놓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중단돼서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그것도 당장 다시 재개할 수 있지요. 예. 합의만 하면요. 예. 이게 이제 남북 간 물론 이제 그 협력 과정 또는 이제 그 대치 과정에서 이제 결국 계속해서 연동돼서 나오는 문제인데
사회적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움 같은 게 생기면 이런 건 이제 당연히 배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경우에도 갈라진 혈육을 만나게 하는 것 이상의 인도주의적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정치라면 그런 고통과 눈물을 없애는 것이 좋은 정치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요. 한국 정부, 이게 남북 정부가 이제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소식을 가지면서 이제 남북 공동 개최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유엔 제재 위반이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제기하니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제재 사안 아니다 이런 입장을 또 보이셨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남북 문제를 미국 문제로 보느냐, 예. 국제 문제로 보느냐, 예. 우리 문제로 보느냐는 시각 차이입니다. 그렇죠. 우리 문제지요. 예. 스스로를 이렇게 예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남북 간의 이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가자고 하는 판문점 선언에 입각해서 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남북 합의가 있었잖아요. 예. 국제사회도 다 환영했던 겁니다. 예. 이것을 그렇게 눈치 보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미 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약간 미묘한 온도 차이 같은 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파고들 것이 아니라요. 예.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을 예.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것은 우리의 문제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주체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건 지식인 사회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모든 우리 분위기가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 북미 관계 문제가 이제 어쨌든 중요 또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미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북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제 생각한다 이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계 개선의 시그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나요? 네, 지금은 현미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 망원경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상공에서 한반도를 보면요. 예. 70년간의 대결과 적대 시절로부터 이제 새로운 해결과 대결이 아니라 해결이죠. 문제 해결 그리고 평화의 시대로의 대전환이 우주 상공에서 보면 보입니다. 근데 땅에서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좀 과거에 안경을 끼고 봤던 그 색안경을 집어 던지고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는 거래를 하기로 합의했잖아요. 북은 비핵화 핵을 내려놓기로 약속했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북에 대해서 체제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관계를 수립하는 서로 이걸 교환하기로 합의한 마다이기 때문에 좀 크게 보고 길게 보면 저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저는 11월 6일 2차 중간선거 미국 그 전에 10월 중반 또는 종반 언저리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 전후해서 또는 그날 시진핑 주석이 저는 평양을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번 지금까지 4.27 직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싱가포르 회담 후에 이렇게 3차례나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해서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9월 19일 전후해서 아마 두 번째, 셋째 주 전후해서 남북 3차 정상회담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북미 정상회담 수순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한반도를 둘러싼 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의 산물이기도 하고요. 또 경쟁적으로 경합하는 국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 나오신 내용 중에 이제 실제로 비핵화 스케줄하고 종전선언이 맞교환되는 그런 북미 간 물밑 협상이 있었다라는 이런 관찰이 이제 제시되고 있으면서 이 폼페이오가 이제 4차 방북을 아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시진핑의 방북도 분명히 진행될 거고 거기서도 성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근거 같은 거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6일 중간선거에 명운이 달려 있어요. 만일 상원과 하원이 지금 현재는 공화당이 다수인데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뭐 탄핵의 공격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미국 중간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겁니다. 예. 왜냐면요. 그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180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몰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일 북한이 실기하게 되면 또 이게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미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원칙에 합의했고 그리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난번에 7월 초에 3차 방북 때는 사실 빈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랬죠. 근데 빈손보다는 폼페이오 장관이 뭔가 얘기하기 이전에 걸림돌이 생겨버려서 이 비핵화 신고 핵리스트 신고 문제 등등 관련해서요. 그래서 3차 방북은 실패로 끝났는데 이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에 길이 닦인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폼페이오 방북, 그다음에 시진핑 방북, 그다음에 3차 남북 정상회담 아무래도 이제 9월 중순 아마 개최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10월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런 이제 10월 순서로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남북 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이 혹시 9월 말 유엔 총회에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10월 전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서 이 야당 쪽에서 소득주도 성장론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구체적으로 찍어서 이제 경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평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포용적 성장이 답입니다. 이 정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포용적 성장의 수단의 하나로 소득주도 성장인데요. 왜냐하면 양극화와 불평등을 이대로 놓고 국민의 행복도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성장하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성장이거든요. 예. 그 방법으로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세 바퀴를 얘기했는데 지금 세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세 바퀴를 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이 5당 대표 연석회의를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를 이제 그 안에서 해야 된다고 제안하셨는데 지금 여야 공방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민생과 경제는 그거는 다른 거에 연계할 수 없죠. 예. 경제는 경제고요.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혁은 이것은 신의 성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 분투했거든요. 예. 그때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죠. 그 결사 저지 이런 입장에 밀려서 분루를 삼켰는데 이제 여당이 됐다고 해서 태도를 바꾸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요. 예.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회 경제적 약자는 숫자가 절대 다수예요. 예. 1인 1표에서 절대 다수면 정치가 이 약자를 중심으로 약자를 보살피는 국민의 삶을 올리는 쪽으로 작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권력을 놓고 다투는 정치로 바뀌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권력을 놓고 다투는 싸움판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민생,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놓고 경쟁하는 이게 바로 합의 민주주의고 다당제 민주주의고 예. 또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주권자인 국민이 준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하는 거고요. 상식이기도 하고 이게 선진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 지금 제도는 70년이나 전 낡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